오늘의 머릿말. 한겨울에 배 깔고 엎드려서 귤 까먹고 만화책 쌓아두고 읽는 재미를 아시나요? 술을 홀짝이면서 고전 탐정 소설을 읽는 기분은 또 어떤가요? 어떤 책들은 필연적으로 먹고 마시며 느긋하게 즐기도록 태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여러분의 밥 친구는 무엇인가요? 모든 끼니를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드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해도 스마트폰만 보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물론 밀리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만 대체로는 영상을 보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먹방 영상을 밥 친구로 두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먹방 아니고 먹책 이야기입니다. 먹는 이야기, 마시는 이야기를 다룬 책들 이야기인데요. 김신지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국제도서전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지나가다가 김신지 작가님이 편집자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사인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줄이 얼마나 길던지 인사를 하려다가 집중을 깨는 것 같아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 한번 흔들고 지나갔답니다. 아는 척 해주셨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사인하는 동안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너무 반갑고, 사실 우리가 그 직접 만날 일이 잘 없잖아요. 네, 저번에 맞아요. 공개 방송 했을 때 외에는. 그래서 도서관 가니까 이렇게 이제 후기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죠. 그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무슨 책 사인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행사를 가거나 그런 때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반가운 마음 갖게 되고, 혹시 도서전 행사장 구경도 좀 하셨나요? 이 밀리의 서재 부스 보셨는지 줄이 굉장히 아니. 길어서 저 인사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맞아요. 모든 부스를, 그러니까 아는 얼굴이 저기 있어도 늘 되게 먼 말체에서 아련하게 네, 맞아요. 저 지나가요 이런 네. 느낌으로. 왜냐하면 다 혼이 나간 얼굴로 일을 하고 맞아. 있어서 말 거는 것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약간 그 정말 여기 사람 많은 장소에서 그 내향인 HP가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원래 저도 가기 전에는 사인회 앞뒤로 부스도 좀 구경하고, 느긋하게 네. 둘러보고 인사도 하고 막 새로 나온 책도 구경하고 이랬는데, 그게 환상이었다는 것을 가자마자 그러니까. 네.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한 5시 이후로는 조금 한산해지는 걸 보긴 했는데 아주 쉽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국제도서관 비롯해서 이런 행사들 즐기는 작가님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지. 작년에는 왜 인벤타리오도 다녀오고 막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소용이 있는 건가?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저는 이제 항상 트위터에 먼저 올려주시는 분들의 네, 후기도 후기. 있고, 또 맞아요. 시작되기 전에 뭐 이번에 또 동선 되게 짜주시는 네, 맞아요. 그것도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좋다, 이런 우리 공공의 이런 지식으로 이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하면서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럼 그 동선 짜기 맵으로 막 최적의 동선도 짜고, 저는 이제 굿즈는 사실 젊은이들에게 양보하고요. 이제 관심 있는 책 위주로만 보려고 계획은 세웠거든요.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다 뭐가 나왔는지 살펴볼 수 없을 때 먼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취향에서 꼭 봐야 될 거, 꼭 사야 될 거 올려주시는 거, 그거 보는 게 저는 되게 예습은 되더라고요. 이런 거 있구나. 이거 되게 귀엽다. 이 책은 한정판이니까 사야겠다.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조금 계획은 세울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기자님은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책을 보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뭐 한정판 굿즈나 이런 것을 겟하시려면 무조건 오픈런 하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줄을 서는 것도 일단 10시 시작인가 11시 시작인가 하여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건 소용이 없고, 적어도 한 2시간 전에 줄 서셔야 그 한정판 어쩌고저쩌고를 그러니까요. 사는 정도의 그 한정권 안에 들어가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책
구경을 하고 음. 싶다. 이렇게 출판사들이 다 음. 자기네 매대에다가 자기네 좋은 책들 이제 펼쳐놓고 있는 거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5시 이후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한 6시 되니까 확실히 인구 밀도가 확 음. 낮아지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은 행사를 5시에 시작하는 행사, 그러니까 저도 구경을 간 거예요. 다른 부스 행사 구경을 간 거였는데 토크 행사를 이제 리디아 데이비스 책 가지고 서재인 음. 번역가님하고 이주혜 번역가님하고 같이 하는 행사 구경을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5시부터 6시 반까지 하는 거였는데 되게 신기하게 이제 거기가 오픈 부스잖아요. 그 네. 토크 행사하는 데가 6시 딱 되니까 공기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정말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게 맞아, 맞아. 피부로 느껴질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6시 정도에 와서 1시간 느긋하게 보는 거는 정말 충분하다. 맞아요. 네. 5시부터 7시 맞아요. 사실 네. 2시간 도시면 오히려 그 좋아하는 뭐 소설가분들, 시인분들 부스지기로 있는 곳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유가 생길 때도 맞아요. 그 시간대여서 저는 그렇네요. 우리 추천을 한다면 내년에는 네. 오후 천천히. 5시에 가셔라.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는 도서전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남들이 얘기 안 하는데 나는 발견하는 책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도서전 재밌게 보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좀 이 행사장을 구석구석 이렇게 맞아요. 갈짓자로 보시는 게 정말 재밌는 방법인 것 같고. 그 책마을 가면 이제 또 작은 출판사나 그러니까요. 직접 이제 네. 하시는 작가분들 작품 많이 볼 수 있어서 책마을을 좀 느긋하게 둘러보시는 것도 좋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신지 작가님하고는 지난번에 리딩 케미스트리 첫 번째 공방 끝난 다음에 맥주 한 잔 하고 헤어진 얘기부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맥주 딱 한 잔을 하고 헤어지자라고 맞아요. 해서 정말 맥주 한 잔하고 맞아. 순식간에 이제 저희도 헤어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둘이서 그 종로 바닥을 헤매면서 맞아요. 안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또 야장이 유행이라서 네. 다 막 길거리에도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 들어갔던 술집 이름이 무려 셰익스피어. 저희 빵 터졌잖아요. 이렇게 우리 리케 공개 방송 이후에 들어갔는데 적합한. 예. 내용과 형식이 일치한 뒷풀이다. 셰익스피어.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맥주를 한 잔 거기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작가님 술 좋아하시죠? 이거 뭐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게.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일한 다음에 맥주 한 잔 정도 하고 집에 가야 좀 편하게 쉴 수 있다. 이완이 맞아요. 된다라고 뒷풀이를 안 하는 말씀하셨던. 법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막 흥청망청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말을 1-2시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맥주로 그 흥분을 약간 가라앉혀야 되는 거죠. 누른 다음에 네. 집에 가야 되는 그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서 제가 "기자님 우리 한 잔만." 그랬죠. 그래서 그날 너무 즐겁게 뒤풀이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먹을 것, 마실 것 관련한 책을 2권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 2권의 책 골라주셨습니다. 네. 생강빵과 진저브레드, 술꾼들의 모국어, 이 2 책 고르신 이유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요? 밥은 먹고 다니니 뭐 밥 한번 먹자. 네. 이 정말 밥의 민족이기도 하고 오죽하면 사는 것도 먹고 사는 맞아요. 문제라고 하고 하니까 한 번쯤 우리 키워드로 다룰 때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너무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사실 음식에 관련해서는. 맞아요. 근데 좀 해외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 책 한 권과 너무 한국적인 그런 정말 아는 맛, 아는 또 그 음식들에 대한 책 한 권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요 2권의 책을 골라봤어요.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상상하는 맛에 대한 책이고 하나는 진짜 아는 맛에 대한 책이어서 이 2권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듯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거리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생강빵과 진저브레드인데요.
이 책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생강빵이 영어로 진저브레드라서 맞아요. 이 제목만 보면 '뭐지? 같은 단어 반복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영미 문학의 진저브레드를 생강빵으로 번역해서 읽을 때 그것은 왠지 다른 맛, 음. 다른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생강빵과 진저브레드는 그 다를 수밖에 없는 번역의 맛에 대해서 번역가가 쓴 에세이인데요. 빨강머리엔 작은 아씨들, 하이디, 소공녀 이렇게 어린 시절 읽은 음. 소설 속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사실 그 언어를 옮기는 번역가가 이 작품 속에 등장했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음식 자체보다 그 번역에 사실 더 초점이 그러니까. 맞춰져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 책의 매력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강빵 하면 왠지 그 대한민국의 시골에 네, 사는 맞아요. 저 같은 할머니가 예. 할머니가 그리고 뭔가 엄마 아빠가 일하는 비닐하우스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먹고 조금씩 있을 예. 것 같은 새참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진저브레드라고 하면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외조부의 저택 그렇죠. 혹은 대고모의 농가에 초대받은 그래서 앨리스가 양갈래 머리를 네. 하고 되게 커다란 나무 테이블에서 먹을 것만 같은 그 정말 언어의 미묘한 맛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게 이 책의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도 이 책에서 그 지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라즈베리 코디어를 마시는 소녀와 나무딸기 주스를 마시는 소녀는 외모도 성격도 말투도 다를 것만 같다. 그러므로 진저브레드, 블루베리, 라즈베리 코디얼이 나오는 책을 읽은 독자의 경험과 생강빵, 월귤, 나무딸기 주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책을 읽은 독자의 경험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게 작가님도 쓰다가 보니까 아 내가 어렸을 때 환상을 가졌던 그 음식은 사실은 오역의 결과이거나 그렇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사실 거기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학적 경험인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책은 생각해 보면 전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생각이 나고 이 문학 속에만 존재하는 문학적인 음식에 대한 또 이야기이기도 해서 다들 읽으시면은 어린 시절에 그 맞아요. 예예. 처음 알게 된 어떤 굉장히 이국적인 어떤 단어를 음. 보고 우리가 맛과 향과 모양을 막 상상하던 그런 경험이 다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해외 문학 읽었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 책 너무 재밌게 보실 것 같고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의 연장선에서 요즘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한국어로 하던 것들을 뭐 한국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원래 쓰던 표현들 말고 영어식 표현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다 곱창 밴드라고 했거든요. 머리끈 묶는 쪼글쪼글하게 천으로 이렇게 네네. 고무줄 감싸 놓은 이제 밴드들을 곱창 밴드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스크런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안 써서 너 머리가 짧아서 네. 무지하구나. 그래서 스크런치는 곱창 밴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지만 스크런치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다. 특히나 이제 그런 좀 뭐라고 할까 유행에 맞게 물건을 파는 이런 사이트들에서는 이런 식의 영어 명칭들을 고수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그런 것들 중에 정말 아 이거는 거의 그 봉이 김선달이 한강물을 파는 수준인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궁금하다. 뭔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이제 페이퍼 슬립이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페이퍼 슬리브? 네, 페이퍼 슬립이라는 걸 팔아요. 네. 이게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뭐지? 왜냐하면 페이퍼 슬리브라는 음. 물건을 전 처음 들어본 네. 거죠.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라고 이제 봤어요. 클릭을 해 봤더니 종이봉투예요. 아 이제 너무해. 그 종이봉투인데 이제 회사마다 자기네 종이봉투는 따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쁜 종이봉투인 거죠. 그래서 예쁜 종이봉투. 근데 여기서 물건을 사면은 공짜로 주는. 하지만 따로 사고 싶다면 팔게요. 페이퍼 슬리브. 하지만 예쁜 종이 봉투에만 붙일 수 있군요. 예. 노란 종이봉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이봉투. 아 진짜 너무 근데 사실은 그만큼 그쵸.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걸 페이퍼 슬리브라고 부를 때는 10장에 뭐 이를테면 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살 수 있지만 이거를 그렇지 않고 그냥 종이봉투일 때는 왜 공짜로 안 줘요? 맞아요. 아직 언어의 그 미묘함이 이 책
읽을 때도 계속 그런 게 등장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책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언어에 따라서 음. 다르게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으로 배운 음식들에 음.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음.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빨강머리 앤에서 앤이 딸기술을 주스로 오인해 다이애나에게 대접한 후 다이애나 엄마로부터 음. 앤과 절교해라 이런 맞아요. 말을 들은 에피소드를 읽고 당시에 얼마나 이게 뭘까? 딸기술. 저는 이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딸기는 엄청 달고 새콤하고 맛있으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술을 담그면 얼마나 맛있을까? 음. 근데 이제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읽었으니까 그럼 술은 어떤 거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맞아요. 걸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게 너무 웃긴 게 작가가 읽은 판본에서는 딸기 주스랑 포도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상했다는 거예요. 딸기 주스랑 포도주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딱 예. 생각해도. 그래서 이 작가님 말이 너무 웃겼어요. 애니 진짜 조심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라즈베리 코디얼은 라즈베리 맞아요. 이렇게 예. 농축액 같은 거여서 우리가 왜 우리로 치면은 그런 매실액이나 오미자액 같은 거 물이나 탄산수에 타 먹잖아요. 이제 그런 거였고 사실 그 책에 등장하는 커런트 와인은 진짜 까치밤나무 열매로 빚은 과실주여서 두 개가 색이 거의 비슷한 알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오해가 풀려서 앤이 너무 조심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진짜 무고했구나. 이렇게 똑같은데 우리로 치면은 책에서는 아마 복분자주랑 맞아요. 네. 오디즙 예. 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이 약간 검붉은 그 색깔 때문에 오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도 번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딸기 주스랑 포도주를 왜 헷갈려? 이거 근데 일부러 내. 막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진저브레드 만약에 이제 이 진저브레드라는 표현을 예로 든다고 치면 진저브레드? 몰라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맞아, 맞아. 진저가 생강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번역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고 한국에 없는 음식을 번역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은 번역을 하면은 이게 물건 이름인지 상표 이름인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봤던 이런 오역 중에 하나는 올드 스파이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칵테일인가요? 역시 술 이름으로. 맛있겠는데? 예. 올드 스파이스라는 게 상표명이에요. 남자들 애프터쉐이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병에 이렇게 돛을 단 요트 그림이 있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쓰던 그런 유명한 애프터쉐이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올드 스파이스라고 하는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올드 스파이스 그래서 그 남자에게서는 올드 스파이스 향이 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그 남자에게서는 무슨 뭐 구찌 무슨 향이 났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이런 향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톰 포드 향기가 났다 이러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를 상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읽었던 이 책에서는 그게 그런 올드 스파이스가 그런 식의 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번역을 그에게서는 오래된 향신료 냄새 났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정말 오래된 향신료?' 예. 네. 근데 오래된 향신료 냄새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진짜 그런 남자 별론데. 예. 그래서 '뭐지? 뭐 후추 냄새가 난 건가?' 막 심지어 오래됐다고 약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아버지가 그걸 써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다가 '아 이거는 번역하시는 분이 잘못 그냥 이거를 옮기셨구나. 올드 스파이스 사실 이거 브랜드 이름인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엔 되게 많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처럼 서양 문물이 진짜 우리한테도 그러니까요. 익숙해지기 전에 예. 했어야 했던 번역은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생각도 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K 문화가 많이 수출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우리도 쌀로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걸리를 이제 라이스 와인이라고 할 때나 그 떡을 라이스 케이크라고 하면 우린 뭔가 뉘앙스가 누락된다고 예. 느끼잖아. 그거 맞아요. 아닌데 예.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럼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해외에 뭔가 K 문학 팬들이나 또 K팝 팬들이 그 고유명사로 그걸 처음 접했을 때 그러니까 떡
떡이라고 혹은 막걸리라고 돼 있는 거를 이제 내가 처음 볼 때라 아니면 그게 번역돼 있는 걸로 볼 때랑 아예 그 경험이 다르죠. 다르겠다. 달라요. 내가 내 최애가 좋아하는 게 막걸리인 것과 예, 라이스 와인인 거랑. 거랑 예. 각자의 머릿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심상이 되게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그 재미도 이 책 읽으면서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왜 그 케이팝 팬들이 한국어를 그냥 그대로 음. 갖다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누구? 아. NUGU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막 돌면은 "이거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이제 근데 보통 그러면 뭐 "Who is he? Who is she?"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구?"라고 했던 누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쓰이냐면 듣보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깔아뭉갤 때 어. "누구?"라고 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댓글 쓰는 문화 같은 게 생기기도 해서 하여튼 이런 지금은 검색하면 다 너무 쉽게 맞아요, 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오해가 좀 적은 편이지만 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어쨌든 다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지만 이제 지금 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책 속에서 만난 음식을 여행하시면서 실제 드셔보셨던 그런 경험도 있나요? 저는 그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 음. 이게 그 알프스 소녀 하이디 보면 저도 사실 한국의 알프스에서 자랐는데 왜 어렸을 때는 남의 산, 네. 남의 초원 그 똑같이 시골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뛰어논 건 똑같거든요. 근데 항상 하이디의 삶이 뭔가 더 그 총천연색과 또 배경음악이 있는 그런 삶처럼 느껴지면서 봤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하이디가 이제 염소젖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또 치즈도 막 빵에 막 발라 먹고 하는 장면 나올 때 근데 염소젖을 먹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그 치즈가 아예 맞아요.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치즈는 정말 그 사각형 노란 치즈 외에는 없었죠. 이런 문화가 아예 네. 없어서 체다 치즈, 온리 체다 어. 치즈.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또 그때는 이 작품 속에서도 알프스에 있을 때 하이디 삶 훨씬 생동감 있게 그리면서 이게 대비가 되게 하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이디가 문제였어. 저게 무슨 맛일까 해서 궁금해서 나중에 인제 배낭여행 갔을 때 염소젖 치즈를 먹어봤던. 근데 저 원래 산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상상 속의 맛과 일치하는가는 또 다르죠. 상상 속에서 훨씬 더 풍성한 맛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그냥 조금 산미가 있는 치즈네 정도여서 역시 뭐든 상상할 때가 더 그쵸. 맛있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가님도 있으세요? 저도 하이디예요. 하이디의 검은 빵 얘기가 이 책 처음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하이디 검은 빵이 모두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책에서 작가님도 쓰고 계시는데 이 하이디는 매일 검은 빵을 먹기 때문에 흰빵을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흰빵밖에 안 먹어본 거예요. 무슨 대단하게 잘 만든 흰빵도 아니고 식빵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 맞아요. 어렸을 때는 식빵 맞아요. 말고 크루아상 없었고요. 뭐 그렇게 다양하게 무슨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어서 보통 그냥 빵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얀 식빵을 먹는 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또 그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검은 빵은 뭐지? 근데 하이디는 검은 빵 매일매일 검은 빵을 먹어요. 그래서 잠깐 읽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김 전 작가님이 소설 속 음식들에 대해서 느꼈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어린이 책 사파 속 백인 여자아이들처럼 예쁘고 깨끗한 가난. 이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철없는 것이었는지 안다. 그리고 검은 빵의 정체가 실은 호밀빵이었다는 것도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 검은 빵을 얘가 먹기 싫어한다. 막 딱딱하고 막 말라 있고 막 이런 느낌인데 대체 이게 뭘까? 검은 빵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행 유럽에 갔을 때 대체 이 검은 빵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근데 검은 빵 많은 거예요. 호밀빵류는 다 색깔이 엄청나게 검고 또 요즘에는 호밀빵 같은 이른바 건강빵, 맞아요. 이 식사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또 나왔지만 또 이것도 제가 유럽 여행 처음 갔을 때는 그렇게 한국에 많지가 않았던 데여서 이런 빵을 이제 처음 가서 구경을 하고
먹어봤더니 정말 퍽퍽하고 너무 말라있어. 바게트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빵이었던 거예요. 하얀 바게트가.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저도 구경하고 처음 먹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읽어주신 부분이 이 책에서 되게 인상 진짜 깊잖아요. 진짜. 예. 그 서문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 앞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음식이 있을 때 궁금해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볼 수가 없던 시절이고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어른들도 몰라. 예. 그래서 그냥 상상만 자꾸 부풀려지는 음식이었어서 저도 이 문장 가져왔거든요. 그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내 멋대로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지만 동시에 나만의 마법이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든 다른 세상으로 떠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 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책에서 작가는 이제 1990년대 아파트와 학원과 학교를 오가는 자신의 삶에서 맞아요, 이걸 맞아요. 상상하는 일이 얼마나 커다란 자유를 줬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심지어 시골 조그만 마을에서 살고 이랬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많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상상의 세계로 빠지지만 특히 지금 내가 살게 된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릴수록 그 진짜. 상상이 정말 맞아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유년을 보낸 분들이 다 비슷한 추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 하이디 부분 검은빵 얘기할 때 이 문장도 되게 진짜 너무 제 문장 같았거든요. 향긋한 냄새가 나는 마른 풀 침대와 천장에 난 창문으로 올려다보는 별하늘. 그러니까. 병약하지만 상냥하고 예쁜 금발머리의 단짝 친구. 한마디로 나는 현실의 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검은 빵에 대입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빵은 이미 내가 원하는 검은 빵은 아니라는 뜻이다. 역설적이게도 검은 빵이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아마 이 알프스 소녀 하이디나 말괄량의 삐삐를 읽으면서 다른 세계를 꿈꿔본 그 소녀들이라면 너무 와닿을 문장이 아닌가 하고 잠깐 낭독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잘 사는 집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 시절에도 이미 이제 그렇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 환경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상상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접할 수 있는 책도 한정적이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갖고 있는 책 몇 권을 극한으로 상상해서 반복해 읽어야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 속에 나오는 표현들이라든가 사물들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한 동경의 대상이 되다 못해서 이 주인공 소녀가 경험하는 가난과 고난조차도 예쁜 너무 가난이라니.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게 참 철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참 그때 나도 힘들었구나. 힘든 어린이였다. 그래서 저 이 책이 되게 매력적인 게 이 서문에서 그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음식에 대한 환상이 구태여 큰 소리로 이렇게 논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는 언젠가 제대로 된 지식을 맞아요. 접하고 교정되어야 할 것 정도로 여겼는데 이 책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지인들과 얘기해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 이건 우리 공통의 그쵸.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우리 심지어 옛날에는 우리가 해적파도로 접한 것도 맞아요. 예.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이게 교정되어야 할 지식이나 이런 층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까지가 우리의 되게 경험인 거예요. 문학적 예. 경험이구나.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했어요. 이거 진짜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동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다 멀리 있는 것들이었다. 멀리 맞아요. 있을수록 맞아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19살 때까지 그 꿈 적는 그 다이어리 예, 예, 항상 프랑스 유학, 파리 유학. 이거 저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뭘 배울지는 관심이 없어. 뭐 하러 가려고 했냐고 다들 물어보는데 그거는 없다. 예. 일단 파리를 가야 돼. 뭐든 일단 뭐 파리에 가서 유학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 그쵸. 반짝이는 예.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겠죠. 뭐 예. 20대 어렵게 막 그 비행기상만 해 가서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가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게 그 시골에서 살 때 제가 영원히 다이어리에 파리 유학 적었던 게 너무 이 검은 빵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사실 또 약간 그 반대의 극한이 돼서 요즘에는 막 사진, 영상 이런 게 음. 사실보다 훨씬 좋게 만드는 것들도 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맛집이라고 해서 뭐 유튜브에서 막 영상 나오고 이런 거 보고 전 직접 갔는데 그렇게 맛없어. 음. 그 사람이 훨씬 더 맛있게 얘기했어. 뭐 이런 맞아, 것들도 맞아. 있어서 혹시 최근에 그래서 보고 궁금했던 음식 같은 것도 있으실지 궁금했어요. 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여름이어서 요새 여름 제철 독서를 해서 이디스 워튼의 여름을 읽고 음. 인제 순수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로만 펀치라는 음. 이 음료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19 세기 프랑스식 정찬에서 요리와 요리 사이에 약간 입을 헹구는 용도로 이게 나왔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레몬 셔벗에 술을 아이고. 섞어서 내는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 칵테일 바 같은 데서 로만 펀치라는 이름으로 내가 뭘 마셔 봤나 생각해 봤더니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아는 맛일 것 같긴 한데 왠지 굉장히 여름 음료일 것 같고 또 제가 입가심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로만 펀치 드셔 저 보셨어요? 안 먹어 봤고 음. 이게 소설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전체주, 어. 쉐리. 아 쉐리주. 예. 그래서 그 진짜 많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게 개념이 없잖아요. 맞아요. 전체로 왜 입을 깔끔하게 술로 가시고 도대체 무슨 무슨 소리야.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저는 그게 너무 오랫동안 궁금했던 거예요. 아 그 쉐리주를 항상 그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맞아요. 모두에게 그 집사가 은쟁반에 맞아요. 작은 맞아. 컵에다가 한 모금 분량의 음. 쉐리주를 이렇게 음. 돌리면서 "이제 만찬실로 이동하시죠."를 하거든요. 음. 그 응접실에 있다가 만찬이 있는 그곳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든 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뭐 특집도 많이 그랬겠지만 그냥 부엌에서 밥 먹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잔은 소주잔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쉐리주?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모든 게 하나하나 나뉘어 있는 것도 음. 몰랐고 물론 이것도 한국에서도 아주 잘 사는 집들은 이미 그렇게 살았겠지만 어쨌든 저의 환경에서는 음음. 그냥 밥 만드는 데서 먹었고 맞아요. 예 그리고 정말 모든 용도는 한 가지 물건이 다 음. 모든 용도를 음. 대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밥상에서 공부도 하고 예 맞아요. 테이블 하나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런 식이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용도가 다 구분되어 있고 음. 심지어는 저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뭐 링곤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정말 제가 아는 베리는 딸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산딸기, 예. 산딸기, 뱀딸기 나누는 거냐고. 예. 아니 우리 그것도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베리 먹고 자란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저희 술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벌써요? 예. 술 얘기하고 싶어. 저 권여선 작가님의 에세이 술꾼들의 모국어 얘기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데요. 사실 이 책도 옛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음. 미국과 유럽 소설 속 음식 이야기에서 정말 한국의 음주 문화로 음. 넘어갑니다. 이 책은 전문가인 김신지 작가님의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 첫 장편 소설 푸르른 틈새 때부터 권효선 작가님의 아 팬이었는데 진짜. 예. 그쵸. 아마 밀리에도 있어서 뭐 안녕 주정뱅이, 아직 멀었다는 말, 가까의 계절 등의 소설집으로 지금 권현 작가님 만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이 권현 작가님의 첫 산문집이에요. 그래서 이 술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주류 문학이라고 칭하고 있기도 한 이 산문집인데 원래 2018년에 오늘 뭐 먹지? 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가 개정판 이제 맞아요. 예. 술꾼들의 모국어로 나와서 사실 음식 산문집이라고 쓰여 있지만 읽기는 제철 안주 음. 산문집이다라고 읽어야 어.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책의 백미는 좀 서문에 있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서문을 너무 맛깔나게 쓰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서문을 잠깐 이야기를 해 드리면 이 앞에 안녕 주정뱅이 소설집 내고 나서 "여기에도 내 무의식이 반영돼서 줄이면 안주가 된다." 뭐 음. 이런 약간 드립 아닌 드립을 치시면서 이 서문을 쓰셨는데 그래서 인터뷰나 낭독회에서 틈만 나면 술 얘기를 하니까 주변 지인들이 "작가가 자꾸 그런 이미지로 굳혀지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서 '좀 자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술 얘기를 안 써야지.'
그래서 소설을 쓰다가 뭔가 등장인물이 술집에 들어가서 뭐 그 막 남녀 주인공이 대화를 나눈 얘기를 쓰다가 화들짝 놀라서 네. 막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그 부분을 통째로 덜어내거나 하다가 내가 이렇게 안 쓰기로 했는데라고 하면서 결국 술집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나온 얘기를 썼더니 복장이 터지던 차에 그래서 그 표현이 등장해요. 나의 모국어인 술국어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음식 산문집 제안이 왔을 때 이렇게 덥석하게 됐고, 근데 음식 이야기라면서 왜 안주 얘기해요는 이제 나한테는 무의미한 질문이니까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주변 지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든 그 이상을 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문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작정을 하고 안주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문을 일단 보시면은 이제 속절없이 뒤에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 메뉴판이 목차라고 부를 수가 없어. 메뉴판. 이 책의 메뉴판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가득입니다. 저는 이 책 맨 처음에 뭐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이요? 제일 처음에 순대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만두로 넘어가거든요. 만두 이야기도 너무 귀여워요. 만두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만두에 대해 그런 문장 있지 않았나요? 만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첫 문장이에요. 그 첫 문장이고 저도 여기다 밑줄 그어놨는데 세상에 만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저 만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만두가 맛이 없으려면 아주 만두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장도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만두는 너무 신기한 게 집집마다 만두 맛이 다르고 저희 집도 예전에는 이제 만두를 빚었단 말이에요. 명절날에 맞아요. 만두를 빚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설날이나 이런 때 무슨 대단하게 뭘 하지도 않 저희는 그 뭘 하는 집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식구가 다 모여서 같이 만두를 빚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만두 레시피가 사실은 매년 똑같은 걸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유달리 맛있고 어떤 때 물론 맛이 없을 때는 없어. 만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네. 근데 어쨌든 유달리 맛있을 때도 있기는 해서 이 만두 얘기도 너무 좋았는데 저는 만두가 술안주라는 생각은 또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권진선 선생님까지는 모든 음식을 술안주로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은 신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맛있는 음식. 근데 심지어 술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같은 느낌으로 이 음식들을 접근하시고 계셔서 이 책 전체가 읽다 보면은 맞아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약간 이거의 반복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음식이 등장하는데 김밥도 너무 그 통으로 들고 뜯어먹는 그 야생적이고 풍요로운 맛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이 부분 보면은 너무 김밥집 달려가서 썰지 말고 주세요. 네, 진짜 썰지 말고 주세요를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또 김밥이 이렇게 재료를 꽉꽉 채워서 약간 크게 만드는 좀 대왕김밥 같은 맞아요. 식으로 하는 게 또 유명한 김밥집 가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당근만 많다든가 뭐 맞아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구성물을 하는 방식도 약간 달라졌는데 전통적인 김밥 그냥 단무지와 맞아요. 햄과 시금치 우엉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서 뭐 달걀 지단 이 정도만 들어가서 적당한 두께여서 그냥 입안에 물고 이렇게 뜯어먹기 좋은 정도의 그 김밥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전 김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밥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또 옛날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재료가 많으면 쌀 아낀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싫어했어요. 저 맞아요. 집은 김밥 쌀 아끼려고 저렇게 막. 근데 요즘 반대잖아요. 반대죠. 밥이 안 들어가야 돼. 재료가 풍성할수록 이제 요즘은 칭찬받는 김밥이 되는 것도 정말 시대가 맞아요. 많이 변했다는 생각도 들고 어쩜 그렇게 음식에 대한 아까 그 메뉴판에 목차가 아니라 메뉴판이라는 그러니까. 표현이 딱인데 정말 그 묘사들을 정말 맛깔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한국어의 묘미를 너무 잘 살리시는 또 그것도 작가님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한국 음식들 얘기를 하니까 한국 식재료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땡초. 맞아요. 땡초 얘기. 그다음에 여름나기 밑반찬 열전. 밑반찬이라고 하는 것만큼 한국식 식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여름에는
음식이 금방 쉬기 때문에 이 금방 쉬는 음식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음. 여름을 성가시지 않게 음. 보낼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밑반찬, 상하지 않는 음. 밑반찬들을 집착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네,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징어 튀김 얘기. 저 오징어 튀김 얘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이 책에 왜냐하면 오징어 튀김도 또 이것도 요즘에는 그냥 애초에 건조시키지 않은 오징어를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튀겨서 음. 정말 오징어 살이 씹히지 않을 정도로 음. 부드러운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건 이제 건조 오징어를 불려서. 불려서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다 같이 돌아가면서 먹으려면은 이거를 일단 양을 늘리기 위해서 네. 처음에 어머니가 고안하셨다고 음. 하죠. 불려서 근데 불려서 조금 이제 부피가 커지고 난 다음에 튀기려면 이 물기를 정말 잘 없애야 그러니까. 되는데 아무리 없애도 사실 튀김옷을 입고 넣었을 때 튈 수밖에 예. 없어서 그것까지도 정말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시면서 근데 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마른 오징어를 불려서 오징어 튀김을 해 먹는 그 맛은 무슨 맛일까? 이러면서도 엄청 예. 상상하게 만들고 한번 시도해 보고 싶게 만들고 해서 음. 그 부분도 진짜 인상 깊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리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 이제 그런 집을 발견은 했는데 다리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엄마가 만들어 줬던 그 맛을 먹으려면 내가 해 먹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아마 무슨 엄마 손맛 이런 게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집에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맞아요. 재료를 아껴야 되거나 쓸 수 있는 재료가 한정적이어서 엄마가 그 틈바구니에서 가능한 맛있게 하려고 맞아요. 만들었던 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같이 사셨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채식을 하셔 가지고 항상 음식을 2가지 버전으로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또 애들이 있는 집이니까 애들은 고기 넣은 걸로 하고 할머니는 항상 채식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김치찌개가 항상 2가지 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치 육수로 만드는 되게 깔끔한 그 김치찌개가 있었는데 지금도 김치찌개 많이 식당마다 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고기 들어간 걸 좋아하니까 고기 들어간 맞아요. 버전을 해요. 근데 고기 안 넣으면 또 돈 싫어요. 아낀다고. 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이 멸치 육수로 해서 고기 안 넣은 이 깔끔한 김치찌개를 먹으려면 제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뭔가 그리움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는 맞아요. 거죠. 이게 앞에 얘기한 생강빵과 진저브레드는 내가 봤던 그 첫 판본의 그 어떤 음식의 번역된 이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른다면 이 책은 또 이 집집마다 달랐던 그러니까요. 사연 있는 예.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각자의 고유한 경험을 떠올리게 돼서 생각해 보니까 오징어 튀김 부분에도 막내딸이어서 권여선 작가님이 네네. 빨리 못 먹으니까 언니들이랑 막 그러니까. 먹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엄마가 오징어 잎 부분은 이제 막내딸에게 남겨주는. 줘서 그걸 항상 야무지게 발라서 이렇게 톡 예. 나오게 해서 먹으면 엄마가 이렇게 기특해하고 했던 추억 때문에 나중에 커서 그 오징어 먹을 때 오징어 잎 버리는 사람 보고 경악을 그냥 채웠다는 이것도 너무 고유한 맞아요. 추억이잖아요. '오징어 잎을 어떻게 버릴 수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아마 사람마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이것도 정말 제철 독서다. 진짜로. 예. 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술꾼은 모든 음식을 안주로 일체화시킨다." 그래서 말인데 옛날 허름한 술집 문이나 벽에 붙어 있던 안주일체라는 손글씨는 이 땅의 주정뱅이들에게 그 얼마나 간결한 진리의 메뉴였던가. 저는 이 안주일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안주일체를 뭘 시킨다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술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판에 술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이게 그런 뭐 조개 같은 것들로 시원하게 끓이는 게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조개국이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간 그런 콩나물 같은 걸 엄청 많이 넣은 또 그러니까 이 술국은 술 마시면서 안주를 하는 건데 해장술을 마실
때 같이 곁들이기도 좋은. 음. 그래서 새벽 4시쯤 시키는. 생각해보니까 해장술이라는 단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지. 갑자기 이제 의문이 든다. 해장술이라니 약간 외국 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그게 뭐야? 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술을 마시길래 깰 때도 술을 마셔야 되는가 이런 건데 저도 지독한 요즘에는 술을 안 마시지만 예전에는 술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제 읽다가 보면은 진짜 너무 그 술 많이 옛날 마시던 생각나죠.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작가님도 술꾼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애주가이신데 술과 안주 어느 쪽이 더 중요하신가요? 근데 이거 너무 닭과 달걀 같은 문제여서 진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진짜 말아주실래요? 정말 일생일대 고민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약간 뭐 맛있는 집을 찾아가거나 줄 서거나 이런 타입은 또 아니고 집에 뭔가 막 주종별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마신다거나 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전 약간 전형적으로 기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인데다가 또 제철 애호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막 안주와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계절별로 그걸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리추얼처럼. 봄이 왔다. 봄비가 내린다. 이러면 봄나물전, 미나리 전에 막걸리가 봄의 어떤 너무 좋다 근데 그거 향긋한. 네. 네. 그 초여름에는 왠지 테라스석 같은 데서 화이트 와인을 음. 친구가 되게 가볍게 마시는 그런 정도가 떠오르고 지금 같은 한여름에는 무조건 하지 감자에 생맥주다. 약간 이런 것. 가을에는 좀 그런 전어구이나 우리 막 갈치조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에다가 소주 마시는 게 떠오르고 겨울에는 무조건 방어회에 한라산 소주를 한 번은 먹고 지나가야 겨울을 맞이하고 겨울을 보내주는 거다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저는 계절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 음식이나 술에 대해서. 그렇네요. 그리고 계절을 나눠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은 시간 감각 같은 게 훨씬 생생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7월이 됐어. 그러면 벌써 7월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 하지 감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훨씬 더 기쁘게 그 오는 계절을 음.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그때마다 사실은 같이 곁들이는 술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요새는 어쨌든 술을 안 마셔가지고 거의 없긴 하지만 예전에는 한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딱 그 코끝에 찬바람이 딱 닿는 느낌이 들 때 따뜻한 술. 예. 그 데운 정종 같은 거에다가 그거 어묵탕 같은 거 딱 같이. 위험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기의 날씨와 이 메뉴는 거의 누구랑 있어도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정도의 강력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술 매칭되는 음식 메뉴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좀 삶을 풍요롭게 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셔도 근데 이 권여선 작가님의 저는 진짜 혀를 내두른 거 홍어복이 진짜. 따로 해서 정말 맞아. 홍어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홍어를 이제 옷에 냄새가 배니까 약간 그 비닐로 재질로 그러니까 냄새가 안 배는. 냄새 안 배. 모자까지 있는 그것을 홍어복으로 이제 전용 옷이 있는 거죠. 홍어를 먹으러 가는 날에는 홍어복을 입는다. 이게 있는 정도면은 정말 진짜 끝까지 가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그 세상에 참 많은 미식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뭐 다양한 음식들을 정말 많은 곳에서 먹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그중에 으뜸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데려가는 맛집은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어쨌든 반드시 이분들이 얘기하는 술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합이 이거 와인에서 마리아주라고도 부르잖아요. 마리아주? 결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궁합이 좋다. 이거는 그냥 그 음식의 맛에 그치는 게 아니라 훨씬 풍부하게 이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미식이라고 하는 게 뭐 세상에서 가장 무슨 비싼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봄철 미나리, 겨울 시금치 이런 거는 그때 아니면은 그 맛으로 막 즐기기가 힘든 것이고 맞아요. 그럼 그때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최적의 조합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멋진 취향이다.
맞아요. 그리고 라고 좀 생각해요. 삶에 대한 어떤 성실함, 애정 같은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저는 권현수 맞아, 작가님 맞아. 정말 부지런하시다라는 생각을 음. 했는데 이게 나 하나를 잘 먹이고 입히고 음. 데리고 사는데 이런 정성을 기울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냉장고에 그득그득 미리 준비해둔 그때 제철 재료들을 인제 딱 그러니까. 손질해서 얼려두시고 때에 맞게 드시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놀라면서 검은 비닐봉지가 가득한 저의 냉동실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아 나 좀 반성해야겠다. 더 예. 부지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저는 요즘엔 거의 아무거나 인간으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오이만 한 20개째 먹고 있으면 정말 뭐 하나를 먹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계속 그 메뉴를 고집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책 보면서 '아 얘 이랬었지.' 맞아요. 예. 저도 한참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음. 술 많이 마시고 막 이런 때는 항상 그 이제 '뭐 하니까 술 마셔야지.' 뭐 음. '무슨 계절 됐으니까 술 마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술을 마셔야 되니까 어딜 가야지. 음. 멀리 가야 돼요 또 항상. 가까운 데 집 근처에 그 메뉴를 취급하는 데가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좀 까다롭고 재미있고 뭔가 이렇게 다채롭게 음. 지내는 게 '아 술꾼들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예 권여선 작가님 소설 중에는 실제로 술집 얘기 나오는 작품들이 다 재밌어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안녕 주정뱅이라는 소설집도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거의 뭐 어떤 소설 음. 봐도 이 술 마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음. 나오고 술집에서 이제 대화가 오가고 그 술집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묘사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술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주류 음. 문학이라고 부르기에도 손색이 없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술 마시는 음주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술 잘 안 음. 마시고 회식할 음. 때도 술 안 마시는 경우가 많고 음. 저도 제가 지금 1 년에 진짜 술을 한 5 번 이하로 마신단 말이에요. 그중에 한 잔을 그렇죠. 셰익스피어에서 제가 그 진짜로. 소중한 기회를 하나 가져갔답니다 여러분. 예.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사실 1 잔 이상 마시는 경우도 없어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술을 마시지는 않는데 사실 술 얘기라고 하면은 이 요즘에 그러니까 정말 '아 지금이 마지막일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술 아. 얘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쓰는 그런 작가들의 시대는 거의 권유선 작가님이 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젊은 작가님들 소설 읽어 보면은 술 마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왜냐면 점심 회식을 하는 세대이기 예 때문에. 진짜로. 예. 근데 그래서 저는 권효선 작가님 안녕 주정뱅이 소설집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그 가까운 사람이 취한 거 봤을 때 그 복잡 미묘한 심경 같은 것도 있고 모르는 그치, 사람이 그렇게 그치. 취해서 있는 거 봤을 때 그 복잡 미묘한 음. 심정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어떤 인간의 취약함이나 삶의 그 좀 불가해함,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소설집에 잘 녹여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녕 주정뱅이 작가의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작가의 말에 한 선배가 "내가 그 오랜 세월을 지켜봤을 때 술자리에서 절대 먼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너랑 A라는 사람 그 두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 또 한 명의 A라는 절대 먼저 일어나지 않는 A에게 괜히 친밀감이 괜히 들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작가의 말 마지막쯤의 문장이 "몇 번 입술을 깨물고 다짐도 해 보았지만 그래도 나란 인간은 결코 이 판에서 먼저 일어나자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음. 라는 문장이 아 너무 너무 이 소설집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글을 쓰시는 분이구나.' 뭔가 그 지리멸렬함을 다 그러니까요, 보고도 이 그러니까. 판에서 먼저 일어나자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작가의 어떤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각각의 또 단편 소설인 것 같아서 그 작가의 말까지가 너무 이 책을 이렇게 되게 완결시켜 맞아요.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안녕 주정뱅이 밀리에 있거든요. 네. 아니 진짜 이거 꼭 같이 이 두 권을 세트처럼 추천드립니다. 예. 보시면은 이 소설집에서는 좀 더 서늘한 그 문체들로 하지만 왠지 또 읽으면 위로가 되는 그런 음.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또 이 "오늘 뭐 먹지? 술꾼들의 모국어"에서는 또 신이 나서 쓰시는 권여선 작가님의 또 문장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 두 책은 세트처럼 다뤄져야 된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저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너무 막 그런 술 마시는 음. 문화가 있던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진짜 그때는 너무너무 많이 마시고 매일매일 술을 마셔야 됐고 점심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정말 요즘 왜 생각해 이렇게까지 보면 우리 너무 정말 야만의 시대를 예. 살았던 것 진짜로.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유쾌하지 않은 일들도 너무 음. 많았고 뭐 여하튼 여러 가지 그런 음. 술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점심 회식 선호하는 사람이고 저도 그래서 회식 때 그냥 술 안 마시고 밥이나 먹고 헤어져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더 좋아졌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을 즐기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 중에도 너무 좋은 일들이 많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사건 사고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술 얘기라고 하면 술 마시고 벌인 사건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신지 작가님 10만 부 베스트셀러 제철 행복을 쓰신 김신지 작가님의 술 마시고 겪은 사건 사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 아시잖아요. 이런 데서 얘기 말할 수 없죠. 없어서 그냥 다 뭐 소소한 예. 것들 뭐 옛날에 여행할 때 남미 여행할 때 저는 이제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칠레는 워낙 와인이 싸가지고 와인을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2병 마시고 2층 침대 기어 올라가 잤는데 자다가 굴러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대리석 바닥이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이게 뭐 유소스텔 이런 그렇죠. 거였으니까 카페 깔아놓고 예, 나무 바닥에. 나무 바닥에 카펫이어서 진짜 사람들 다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툭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저였어요. 와인 2병에 만취한 제가 2층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서 그때 이후로 아 나는 진짜 제2의 인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들 그런 거 정도밖에 없어서 뭐 다양한 곳에서 굴러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제주 오름에서도 굴러보고 뭐 바닷가에서도 굴러보고 많이 굴러서 저도 그 여러 가지로 굴러본 경험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술은 마시지 않겠다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옛날 그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려 보면 그러면서 친구가 된 사이 맞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추억 이런 게 또 많이 쌓였던 것 같아서 사람마다 그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술과 함께했던 한 시절이 만들어준 인연과 추억이 있죠. 다 있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옛날에 술 많이 마시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저는 제 유지로는 모르는 사람을 안 만난단 말이에요. 잘. 진짜 너무 힘들어요. 특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심지어 한 5명 이상이 있다? 절대 안 가거든요. 지금은 안 가. 이제 제가 지금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딜 가도 막내이던 시절에는 안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색해서 마시던 그것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술이나 마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 새벽 3시쯤에 여기는 누구고 이 사람들은 누구지? 그러니까 정신을 갑자기 차렸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해장 술국을 시키는 타이밍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랑 같이 술국을 막 먹으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막 술자리가 많던 시절에는 한 12시, 1시가 되면 집에 갈 사람들 가고 그다음에 뭐 항상 가는 술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 테이블에 와서 앉아있던 지인들과 합석을 합니다. 막 이런 식이어서 누구의 지인 아니면 뭐 누가 뭐 너 뭐 하냐 이러면 나 우리 술 마시는데 여기 올래? 막 이래서 막 맞아. 합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긴다. 해장술 마실 때 좀 근데 저 사람은 누군데 내 옆에 앉아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벽 3시, 4시 막 이때가 돼 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곤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좋다고 얘기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던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와 관계없이 벽을 허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밑바닥 맞아요. 보여줄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빨리 더 친해졌던 것 친해지는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서로의 밑바닥을 볼 일이 없다. 너무 좋다. 근데 동시에 또 다들 어느 정도의 벽을 쌓아놓은 상황에서 이걸 허물지도 않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도 사실은 알고 지낸 지 하루 된 사람이나 3년 된 사람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그 분위기,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 음.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K문학 번역할 때는 해장술 술국도 너무 이상한 말이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술국이 뭐야. 예. 술국 그것은 뭘까? 예. 그것은 진짜 그냥 고유명사로 번역을 그쵸.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집마다 이제 음. 파는 술국이 있다. 예. 그래서 항상 어느 동네를 가도 새벽집이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아시죠? 맞아요. 새벽집. 저는 제가 아는 새벽집인 줄 지독한 알았는데 민족이다 예. 정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만나서 막 뭐 새벽집 술국 먹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 그 동네까지 어떻게 가지? 너무 멀리 왔는데 우리는 거기 술국을 먹으러 가요? 여기서부터 택시 타고 가요? 막 그러면은 아니 여기 새벽집 이랬던 맞아. 시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술꾼들의 모국어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씩 다뤄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아까 그 서문 이야기는 잠깐 했었고 그중에서 하나 소개를 하자면 여름이니까 전 여름철 부분에서 아까 작가님도 잠깐 언급하셨던 여름 밑반찬 네. 열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죽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죽 순이 정말 오묘한 맛과 향을 내서 나무와 쇠와 흙의 맛이 골고루 나서 나는 것을 목금토의 맛이라고 부른다 하고 이걸 이제 고생을 해서 장아찌로 만들고 나면은 장아찌가 돼서 이제 물에 들어갔으니까 수목금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을 4등분한 김에 참기름에 비빈 밥과 가죽 장아찌 한 줄기씩을 넣어서 꼬마 김밥처럼 싸 먹어도 맛있고 날 죽여. 대접에 보리밥 담고 가위로 잘게 잘라가지고 오이지랑 열무김치 같이 넣고 들기름 한 방울 뿌려서 비벼 먹어도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이 말만 들어도 맛있어.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한 다음에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그 맛이 너무 궁금하다며 부랴부랴 가죽 장아찌를 만들어보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왜냐하면 가죽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반짝 따고 억세어지면 못 먹는다. 나는 이미 제철에 가죽을 사서 여름 안주로 먹으려고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 그러면서 지금 냉동실에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쟁여둔 제철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와 음주의 공통점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아니,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라고 이제 끝나는 글인데 그 여름 밑반찬에 대한 글이 진짜 이 책 읽다 보면 나도 내 삶에 더 성실해야지. 가 음식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 가죽 장아찌를 이미 4월에 여름의 나를 위해서 맞아. 예. 담궈둔 이것들과 더불어서 이 정말 오감을 깨우는 문장들 속을 걷다 보면은 내가 좀 챙기면서 살아야지 나를 이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또 이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잘 먹으시는 분들은 진짜 부지런한 분들이고 저는 저희 집에 냉장고에는 항상 죽어가는 양배추가 있거든요. 양배추 녀석 진짜 좀 정말. 강인하지. 예. 아니 하지만 한 달 있었으면은 죽을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배추가 조리하기가 간단해서 사다 놓는 건데.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간단한 거를 할 시간이 없거나 그 간단한 것조차 하고 싶지 않거나 막 이런 시기여서 항상 그 냉장고에는 상비템처럼 죽어가는 양배추, 살아있는 양배추는 없어. 그리고 얘가 이제 죽었다. 사망 판단을 내리고 나면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다시 살아있는 양배추를 가져와서 죽입니다. 다 똑같구나.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죄책감이 있고 저는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정말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 젓갈과 죽의 마리아주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하면 죽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속이 편하라고 이제 죽을 먹고 특히나 약을 먹어야 되면은 곡기를 해야 되는데 곡기를 그냥 밥을 먹으면은 이제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유동식 죽 같은 걸 먹게 합니다. 근데 미음 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쌀알이 씹히지 않을 정도로 물에 가까운 식으로 미음을 먹다가 이 흰죽을 먹게 되면 여기 뭐라고 썼냐면 미음 물만 먹다 묽은 죽을 먹게 되면서 나는 간장의 맛에 매료되었다. 아니 간장이라기보다 간기라고 하는 짠맛에 반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 소금을 비롯한 이 짠
간을 전혀 하지 않은 아주 슴슴한 것들만 먹다가 처음 간장, 처음 소금 딱 먹잖아요. 정말 맛이 폭발합니다. 맞아요. 아, 이렇게 맛있구나. 음. 그러니까 그냥 맨 간 안 된 것들도 맛있었거든요. 먹을만 했거든요. 근데 이 간을 한 걸 먹는 순간 와, 이렇게 맛있다니. 그 왜 빛과 소금이란 표현이 왜 맞아. 있는지, 맞아. 이 소금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식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짠맛 단맛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큼 짜지 않고 웬만큼 달지 않고는 달다 짜다를 못 느끼는 정도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하거나 안 먹다 보면은 이 아주 미세한 짠맛에도 정말 너무나 인간은 행복해지고 실제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소금이나 설탕 일절 넣지 않은 음식 쭉 드시던 분들은 성격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진짜 간장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그렇고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진료 검사 같은 걸 받아야 돼서 피 검사하기 전에 금식시키잖아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8시간만 금식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항상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런 피 검사하기 전날이 되면은 두 손을 모아. 검사 결과가 잘 나왔으면이라고 생각하면서 8시간이 아니라 한 18시간쯤 이제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다음에 피 검사한다면은 또 갑자기 막 맛있는 걸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달리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되어서 하여튼 이제 그날 이제 검사한 다음에 피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한 2시간 걸리니까 뭐 드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먹으러 간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카페테리아 같은 데 네네. 갔단 말이죠. 그래서 뭘 먹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정말 맛있는 뭔가 무슨 뭐 뚝불 막 이런 걸 먹으려고 하다가 아,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갑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서 이건 좀 과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죽집이 있었던 거죠. 죽 메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또 죽을 딱 봤어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라면 무슨 야채죽 이런 걸 먹어야 되거든요. 속에 자극이 없는 거.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순간 낙지김치죽. 저 지금 그 생각했는데 이렇게 까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낙지김치죽 낙지김치죽. 드셨는데 시뻘건 거를 예. 드셨는데.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무슨 뭐 TV 프로였나 뭐 이런 데서 어떤 의사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맨날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뭐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뭐 이걸 맨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동안은 죽 드시면서 좀 속을 달래시라 얘기를 하면은 낙지김치죽 같은 거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들.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냐고. 그래서 너무 무섭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러고 있다. 전형적인 한국인. 전형적인 한국인이다. 배고프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도 지금 저희를 저주하면서 누가 이렇게 먹는 얘기하라고 했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책 재밌고요. 예. 맞아요. 두 권 다 완전 강추입니다. 우리도 네. 7월에 이제 여름 휴가철도 시작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그쵸. 싶어요. 특히나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해외에 가시는 분들도 한국 가시는 분들도 내가 가는 이 지역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거 궁금하실 텐데 이 두 권의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메뉴, 장소 정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생강빵과 진저브레드, 술꾼들의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근데 진짜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여행한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이 맞아요. 생강빵과 진저브레드는 그 시절의 나의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작품 속에 어떤 나라들로 잠깐씩 다녀온 기분이 들고 이 책은 특히 보시면은 주변의 친구들하고 막 이런 수다를 떨고 싶어질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너는 어떤 음식이 제일 그랬니?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그 생각보다 음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깜짝깜짝 맞아요. 놀라면서 재밌게 읽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뒤에 소개한 권여선 작가님 책은 또 아는 맛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풍부해서 딱 여름 제철 부분을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삶을 챙기는 음식들 이야기를 또 주변 분들하고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책들이 하는 음식 이야기가 어떤 때는 상상해서 좋고 어떤 때는 진짜 내가 혀끝으로 느껴봐서 좋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쪽을 읽으셔도 내 추억,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음. 추억들을 길어 올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밤중에는 읽지 마십시오. 맞아. 진짜 너무 맞아요. 배고파요. 이거 읽다 보면은 이거 뭐 이를테면은 무슨 생강빵과 진저브레드 읽으면서 뭐 검은빵 얘기 나오면 맞아. 호밀빵 한번 먹어볼까? 나 맨날 먹어봐야지 하고 안 사봤는데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절대 밤에는 밤에는 억울해집니다. 예. 빵집 문 닫는 시간에 보면 막 승이 날라고 예.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른 시간에 보시고 출근길 이런 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근길에 요런 거 사 가지고 맞아요. 가시면 너무 즐겁게 읽으시면서 또 맛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 생강빵과 진저브레드 술꾼들의 모국어는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